합니다. 과거에 지금 경찰은 결국은 지금까지 수사 업무에 안에서는 검찰에 사실 예속이 돼가지고 지휘를 받고 통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또 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물론 수사 기능이죠. 했지만 그 시절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도 지금 새로 이번에 이 정부도 안을 우리 백예련 위원님께서 제출했지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보다 과거가 더 나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남용할 수 없는 또 권력 남용을 하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오히려 정의가 구현되고 인권이 저는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몇 년 사이지만은 검찰이나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오늘 대통령 나오셨는데 어저께도 보도 나왔어요. 법원의 관계자의 문제는 검찰 수사를 하지 못하고 법원에 통보하고 그 통보하면서 또 결국 법원은 그런 검찰로부터 받은 구성원의 이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재판을 뒤바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권력이 한 기관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긴 건데 이걸 나누자고 하는 것을 자꾸 새로이 분점해 가지고 가는 기관에 권한이 강해져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과장해서 또는 이걸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말씀하시겠다. 제가 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찰이 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게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인정해서 또 경찰의 그동안 수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검찰에 예속되지 않은 독자적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해 주는 게 수사권 조정의 한 목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 모든 제도 권한의 그 비대화로는 즉 그것은 남용 가능성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 검찰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활동에 대한 사후적 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 그것은 이제 그 사후적 통제 중심에는 공소권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그런 또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요. 자치경찰은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지만 국가경찰로서 단일화된 어떤 상명하복 관계의 어떤 경찰 조직을 지방경찰로 조금 권한을 이양해서 권한을 좀 제한하자. 또 불필요한 어떤 그 국가경찰의 수사활동을 줄여서 조금 더 전문화된 수사기관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이런 취지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시행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하고 지금 행자부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합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자치경찰제하고 이게 좀 동시에 추진되는, 함께 추진돼야 된다. 이런 그런 취지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장관님 그렇습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합의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네. 그게 지금 아까 이제 그렇게 이 함께 추진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뭐 몇 가지 좀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게 정리를 하자면 경찰이 독자적 수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경찰이 국가경찰로 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에 좀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자치경찰에 의해서
그런 그 사건들이 다뤄지는 게 더 편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자치경찰제 그 안 이제 도입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 그 안을 봤을 때는 지금 원래 합의할 때 예정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예정했던 그런 정도 지금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건가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수사 대상의 범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좀 지방 자치경찰에 너무 좁게 이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거는 또 향후에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요, 이제 자치경찰로 수사권 조정 문제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자치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경찰이 수사권을 행사를 할 텐데, 근데 그 지금 합의안에 의하면 이 수사권을 경찰에서 행사하더라도, 1차적 수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에 따라서 뭐 이게 통제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한 대로 그대로 그냥 자치경찰이 하든 아니면 국가경찰이 하든 똑같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검찰의 어떤 사후적 통제권이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뭐 차별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별할 수 없는 게 그 형사사건이라는 게 단순한 사건도 국민 개개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고 적법 절차 준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감독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중앙 국가경찰이냐 자치경찰 대상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게 국가경찰이나 혹은 자치경찰에 따라서 사법 통제 수준을 좀 달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사법 통제 수준이라는 게 달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그 통제라는 것이 결국은 그 과잉 수사라든가 무슨 또 인권 침해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완화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치경찰 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와 국가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봤을 때 자치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다. 네. 이런 취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수사권 문제만 놓고 본다면 뭐 자치경찰 하나, 국가경찰 하나 크게 이게 차이가 없다면 그게 지금 여기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관련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큰 실익은 그걸 논의해야 될 큰 실익은 없는 건가요? 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를 이제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검찰의 시각에서가 아니고요.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경찰의 그 수사의 범위, 대상,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그걸 분산함으로 인해서 국민에 대한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지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1분 남았을게요. 예, 그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아까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아까 그 초안의 정도 수준에 있을 때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수사 범위와 관계없이 이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현재 그 논의된 거 가지고는 검찰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좀 말하자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계없이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논의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그 권한의 그 이양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자치경찰 시행하는 거에 대한 초안이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입법한다고 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기서 그대로 논의가 되는 것이 맞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합의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꼭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미 정부에서도 함께 추진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발표에 이어서 자치경찰제 정부 도입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한 후속적인 그런 그 계획까지를 다 발표하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차근하게 지금 현재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그런 로드맵 순서에 따라서 저희 바람은 수사권 조정들은 조정대로 얼른 가능한 범위대로 마무리를 짓고, 또 자치경찰제는 그렇게 또 마무리를 지어서 함께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마지막 질의자이십니다. 네. 예, 자치경찰제가 하나의 쟁점이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재정권, 입법권, 거기에 이제 치안 안보, 주민들의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어떤 민주적, 지방적 발전을 해온, 정상적 발전을 해온 나라들로 비추어서는 자치경찰은 당연히 자치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경찰의, 검찰의 권한의 분배 또는 뭐 수사의 효율성, 권력의 비례와 이런 문제로 고민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 논의가 돼서 이게 좀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논의 중에 좀 부족한 것을 자치경찰제로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썩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자치분권위에서 이름 발표한 안, 그건 우리 사개추위에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는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의견만 둘 뿐입니다. 그것이 전제로 됐을 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법무장관님? 저번 오셨을 때 자치경찰제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네.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발표된 자치분권위원 안 가지고 지금 순조로운 검경 수사권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는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도 지구대 단위 정도의 자치경찰 가지고는 이 수사권의 권력의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려하는 그 권력 비대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수사라는 것이 국가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적 인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과거 전례를 검찰이 좀 걱정하는 정도까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장관님은 어떠세요? 이 자치경찰이라는 건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자치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고요. 거의 대부분 선진국가에서는 경찰이 국가경찰과 연방국이든 아니든 간에 지방경찰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양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더 네. 대폭 이양돼야 되겠다. 그 얘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논의 힘들다, 논의 가능하다, 이렇게 어떤 것 중에 하나입니까? 좀 그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논의는 일단 논의를 해야지 그것을 바꾸거나 할 수 있지 결론을 않습니까? 낼 수 있는 정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결론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 제가 이렇게 없고요. 개인적으로 좀 몇 분 접촉해본 고위검찰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네.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검찰의 시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요. 네. 물론 지금 법무행정의 수장으로서 장관이시고 검찰과는 투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생각들을 좀 살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번 검찰총장에 나오셨지만 대부분의 검찰의 의견들을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정도면 안 된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개특위 소위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가능성 있게 좀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제 말씀하십니까? 자치경찰제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한 네. 지구대 단위 정도의 네. 그 수준 가지고는 이 검경수사권의 어떤 인도자가 될 수 없다, 그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경찰권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좀 수정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제가 이 수사 문제는 이제 어떤 권력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복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어떤 공공적인 위해를 당한 사람이 그 피해를 일으킨 사람, 국가적 법익 또는 재산적 법익의 범죄자를 적정하게 실제적 진실 발견해서 처벌함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반성을 해보면 검찰이 그동안 이런 일반적 개인적 법익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불만을 초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검찰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그 특수사건, 그 무슨 대형 중요 인물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대형 금융 사건이라든지 그런 특수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결정적인 미스를 범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검찰이 수사권도 공소권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사법개혁의 문제는 종전에 있었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생각이 있죠? 지금 이제 경찰이 대공 수사권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은 보다 그 전국적 수사가 필요한 부분, 그 대상 범죄에 전념을 하고 대부분의 사건은 자치경찰로 이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개특위가 매우 어렵사리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소위원회 활동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간사님들과의 사전회의에서 검경소위는 주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할 예정으로 있어서 다음 주 검경소위는 27일 오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시간은 오신환 간사님께서 따로 차후에 확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법원 소위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위 장소는 법사위 소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법사위와 회의 시간이 겹치면 지금 사개특위가 열리는 전체 회의장 여기를 2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개특위 전체 회의는 다음 주 금요일 30일 오전 10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안부에서 넘어오지 않은 법안들이 조금 있어서 법안 상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은 검찰, 경찰 개혁소위원회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0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원 법조개혁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상정해서 대체 토론을 마친 22건에 대해서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은 검찰, 경찰 개혁소위원회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법원 법조개혁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관계 직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민감용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사개특위 회의는 30일 날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